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은 수험생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수능시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위해서 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면서 하루하루를 공부에 파묻혀서 살지요. 그런데 수십 번을 공부한 내용인데도 시험을 보는 순간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모르는 문제라면 억울할 게 없겠죠. 그러나 그날 몸 컨디션이 나쁜 탓에 아는 문제를 틀린 경우라면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억울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수험생들에게 기운나라고 불고기나 갈비 반찬 같은 것들을 잔뜩 해주거나 또 밥맛 없어 하는 자녀들에게 치킨 같은 걸 사주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름진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를 탁하게 만들고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몸이 찌뿌드해지고 머리가 맑지 못하게 되죠. 그래도 기운내고 지구력 있게 공부하려면 고기를 좀 먹여야지 풀만 무길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고기를 먹되 살코기만 푹푹 삶아서 기름기를 싹 제거하고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책임질 수 있는 음식으로는 생선을 권합니다. 생선에는 몸에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DHA라고 들어보셨죠? DHA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성분인데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면 성장기에는 두뇌 발달이 촉진되고 노년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DHA는 또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참 좋은 영양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DH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꽁치, 고등어, 청어,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요. 이런 생선을 조리할 때는 가급적 빨리 하고 또한 빨리 먹어야 DHA가 손실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험생에게 있어서 두통이라는 녀석은 참 달갑지 않은 증상인데 수험생에게 공통적으로 두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아주 큰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잘 외워지지 않아서 골머리가 썩는데 머리가 맑지 않고 지끈지끈 아프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의 두통은 대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 있다 보면 어깨와 목 그리고 뒤통수 쪽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기 쉽죠. 이 근육들이 긴장되면 머리와 심장 사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머리가 무겁고 흐릿해지며 심하면 두통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틈틈이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지요.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근육 중 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승모근인데 기본적으로 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뒤통수의 머리뼈와 목뼈가 닿는 부위를 풀어줍니다. 이 부위는 풍지열, 풍부열 등의 중요한 경혈점이 있는 곳으로 꾹꾹 눌러주고 잘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벼운 목 운동, 어깨 운동,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목덜미, 뒤통수 쪽에 베고 잠시 동안 눕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것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라는 뜻이죠. 또 새끼를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끼는 사람의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식사 횟수입니다. 특히 수험생은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학습 능률이 향상되죠.
물론 아침에 일어나기도 바쁘고 단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침 식사는 무시해도 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들은 일단 집 밖을 나가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점심은 급식을 먹는다지만 저녁에는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뛰어다니느라 대충 때우고 넘기기가 일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아침 식사뿐입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걸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뇌신경이 불안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뜨리며 점심을 과식하게 되어 오후에 졸음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나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빵으로 때우거나 물을 말아서 후루를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은 잘 먹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것처럼 몸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오염된 가공식품만 채우면 우리 몸도 파업을 하겠죠. 따라서 밥은 반드시 콩을 넣은 현미밥으로 먹고 생선류, 해조류, 각종 야채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경우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입에 침이 마르고 위장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는데요. 즉 소화불량일 때는 억지로 꾸역꾸역 먹다가 오히려 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보는 날 체하면 정말 큰일이겠죠. 때문에 소화불량일 경우에는 가급적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를 넣은 죽도 좋고 깨죽이나 자죽 등도 좋습니다. 물론 죽으로 밥을 대신할 때는 반찬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반찬으로는 신선한 야채로 만든 그린 샐러드가 좋습니다. 단 샐러드를 만들 때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요네즈나 케첩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이나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험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방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방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한약요법이 있습니다. 한약요법의 치료 원리는 먼저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강화시킨다는 것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머리에 열을 식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도 소화기를 상하기 쉽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소화불량에 걸리기가 아주 쉽죠. 소화불량은 영양 공급에 차질을 주므로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한창 공부해야 할 수험생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튼튼히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주면 학습 능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거나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있게 됩니다. 측면의 자세에서 척추를 관찰하면 전체적으로 S자 만곡을 이루어서 목과 허리는 인체의 전면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들이 습관이 되면 이 만곡이 사라져서 일자목, 일자허리로 일자로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과 어깨가 결리고 등도 아프며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척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어깨와 허리 근육이 뭉치게 되면 집중력 저하와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므로 침구치료, 물리치료,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효과적인 추나요법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친 척추와 근육, 인대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해서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도 튼튼하고 안전하듯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나아가 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혹은 2,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능시험을 건강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헛수고로 돌아간다면 안 되겠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부담없는 한방요법을 통해서 건강관리 연구도 500점 만점에 도전해보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